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 6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가지표는 예상에 부합을 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하고 PCE 프라이스 인덱스 검은 글씨죠.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검은 글씨고, 검은 글씨란 얘기는 특별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지표는 그래서 영향을 좀 잘 못 미친 게 됐고, 가만 보시면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한 것은 저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제작한다는 저 소식 때문에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은 오늘 한국 증시에도 다소 좀 안 좋게 작용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 증시가 오늘 안 좋았던 것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때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더 빠지기도 했죠. 하여튼 이거는 한국 증시는 조금 이따 볼 거고, 하여튼 미국 증시는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 특정 악재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하락을 하긴 했는데 낙폭이 얼마 안 되는 지수들이 있고, 또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도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지난 금요일의 하락이 막 미국 증시가 대폭락이고 패닉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빠진 거죠.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특별히 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하여튼 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도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이네요. 그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물가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예상에 부합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사실 특별히 반응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이 물가지표에 관한 이 반응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다시피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파월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2.9가 나왔습니다. 예상에 부합을 했죠. 그죠? 파월이 이야기한 대로 2.9%가 나왔으니까 2.9%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나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가 예상에 부합을 했으니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은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달러가 약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2.9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는 아니죠. 그죠?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2.9라는 숫자가, 우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원래 큰 목표로 잡은 게 얼마였죠? 2%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2.9는 2가 아니죠. 2.9라는 숫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9기 때문에 한편으로 장기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금리 혹은 이게 이제 시중금리가 될 수 있겠죠. 이 미국 시중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금리나 기대라고 해서 막 모든 게 막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차별화돼서 움직이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의 반응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부담은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좀 굉장히 좀 어쩌면 냉철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와, 금리 인하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야, 그래도 2.9라는 숫자가 나와서 금리 인하하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숫자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는 시장이 상당히 좀 냉철하게 차분한 반응을 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금리나 기대감이 어쨌든 계속해서 훼손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장기 금리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걱정하더라도 일단 당장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주말 혹은 오늘까지 쭉 보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조금 좀 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장 강한 원자재가 대표적으로 금이 정배열의 신고가 랠리 막 진행 중이죠. 금이 지금 가장 강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거의 다
지금 이제 고개를 이렇게 좀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원자재들 중에서 요즘에 가장 흐름이 안 좋은 게 농산물 쪽인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 뭐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정말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금리나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농산물 같은 이런 친구들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상승으로 뭐 전환을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원자재들이 지금 굉장히 다 강하고 있다라는 거.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러셀 지수 이런 것들도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쁘지 않고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많이 빠진 거는 나스닥과 엔비디아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러셀 지수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낙폭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패닉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떤 냉철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근데 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나 기대다 이러면서 긍정적이긴 한데 한국은 예외다. 한국은 조금 지금 힘이 없다. 그죠? 요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 요거를 요런 이야기를 한 지가 몇 주 정도 된 것 같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보시는 건 2년물 금리입니다. 미국 2년물 단기채 금리죠. 금리가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 2.9, 코어 PC 2.9라는 그거를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죠? 단기 금리, 단기 채권 금리니까 금리나 9월 달에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초장기인 뭐 예를 들면 30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지금 이런 모습은 이 고공행진하는 이런 모습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 지금 딴판이에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레벨업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얘가 지금 이런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 같은 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시중 금리의 움직임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시중에 자꾸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일단은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단기 채권이 막 강하고 장기 채권이 약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보시다시피 그 오늘 밤에 레벨업을 할 것으로, 물론 엄밀히 따지면 레벨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냐면 추세선 돌파 안착이죠. 저항 돌파 안착. 요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을 돌파 안착하면은 조금 상승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겠죠. 물론 위쪽에 저항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저 빨간색 선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걸 돌파 안착하면은 일단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정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얘가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건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어쨌든 그 물가 지표를 보고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 약세가 가려고 한다. 달러 약세로 좀 흐름이 전환이 되려고 한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은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원자재들이 움직일 수 있다. 지금 가장 강한 게 금이다. 그죠? 완벽한 정배열의 신고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금값 강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찔끔찔끔 머리를 좀 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가 농산물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제유가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비리비리 힘을 못 쓰는 하향 안정이 되어 있는 원자재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보시면 65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요렇게 그 바닥을 만들면서 어쨌든 자꾸자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바닥을 확인한다라고 얘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빠질 생각이 없다. 찔끔찔끔 올라오려 하고 있다. 뭐 대략적으로 그런 비슷한 뭐 그런 뉘앙스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콩입니다. 콩.
콩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 최근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척하진 않았죠, 그죠? 하여튼 원자재들이 이래저래 구리값도 그래요. 구리값도 지난번에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 뭐 그래서 한번 폭락을 했었다가 찔끔찔끔찔끔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이죠, 그죠? 근데 좀 전에 뭐 어차피 금리로 봤으니까 똑같은 거긴 한데 채권은 영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중요한 마디 가격을 그 물가 지표를 보고 붕괴를 시켰으니 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올해 4번 바닥 확인을 했는데 또 바닥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바닥 확인 너무 자주 하면 힘이 없다는 거죠. 바닥 확인 안 하고 빨리빨리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자꾸 바닥 확인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게 아닌지 우려가 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은 주식시장에 영향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다. 금리나 기대감은 있는데 무조건 금리나 기대감이라고 좋다가 아니고 한편으로 어쨌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냉철하게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걱정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는 하긴 하는데 인플레이션 괜찮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 주식시장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음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확 깼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23,700 돌파한 착 여부를 좀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붕괴시키면서 5일선을 깼거든요. 좋게 보긴 어렵겠죠. 이 레벨업인 줄 알았는데 속임수였고 결과적으로 계속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박스권 구간 박스권 아직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요.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신호가 등장한 게 아닌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또 이 음봉을 빨리 극복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23,700을 안착하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거는 좀 심상치 않은 신호이지 않나 싶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날에 이 23,700을 붕괴시키면서 5일선과 21선을 같이 깨버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일 겁니다. 분봉으로 보면 나스닥 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5일선이요 주황색 선이고요. 분봉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형광색 비스무리한 선이 21선인데 결과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흐름이 요거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깼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할 정도로 건강 상황이 좋아서 여기서 한 번쯤 빠진다고 해도 여기서 빠진다 해도 가격 조정에 불과해라고 좋게 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흐름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면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영상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죠. 윈도우 드레싱 끝나고 9월 첫 거래일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8월 마지막 거래일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9월 달은 뭐죠? 9월 달은 이 계절적으로 언제나 주식시장의 성과가 안 좋았던 평균적으로 성과가 안 좋았던 게 9월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9월 1일이거든요. 오늘부터. 하여튼 9월 8월 말부터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서 9월에는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변동성 같은 걸 보셔도 그래요. 지금 이거는 미국 변동성 지수인데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해봐야 조정에 불과하긴 한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죠?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이죠? 거의 일주일 내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지킨 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지지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들었으면은 물론 여기서 무조건 다음번 상승 목표치가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저항이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이면은 그죠? 40에서 36 정도 부근이면은 10%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은 어떤 마디 가격 한 번쯤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거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죠? 엔비디아도 결국 지난주에 뭐 실적이 어쨌다 저쨌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못 넘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삼중고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못 넘었죠. 물론 그 아직 어딘가를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전한 구간에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라는 건전한 구간에 있긴 있는데 근데 자꾸 고점을 못 높이고 있고 이렇다면은 한 번쯤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아, 여전히 나스닥이 약하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과 기술주가 약하구나.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답답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저점이 미세하게 좀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1선을 붕괴시키고 있고 5일선과 21선을 한 번에 깨고 있는 거 21선을 지금 자꾸 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하게 기울어 버렸죠. 수평이 돼 버렸죠. 21선 기울기가요. 이런 거 조금 경계해야 되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러셀 지수가 막 요즘에 흐름이 좋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 지수는 이 결과적으로 이 만년 박스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거의 코스피와 비스무리하게 답답한 그 정도로 좀 답답한 그런 힘이 없는 지수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상승은 좀 더 할 수 있지만 상승 목표치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위쪽이 몇 년간 넘지 못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쨌든 못 나가던 친구가 반짝 잘 나가고 있는 거라 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S&P 지수는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말씀드렸던 게 지금 거의 뭐 두 달 가까이를 변동성을 죽이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릴 수 있다고요. 이런 점들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깜짝 급락을 경계해야 된다. S&P 같은 거는요. 그런 걸 좀 경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현금 비중을 조금씩 좀 늘려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한국 증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다. 힘이 빠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436.6을 터치도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61선에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이번에 436점 얼마를 터치도 못했잖아요. 터치도 못하고 한번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아래쪽으로 빠질 거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막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좀 빠질 수 있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좀 지지선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죠? 뭐 예를 들면 풋옵션 같은 것들이 지금 딱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직은 이 코스피 같은 게 코스피 코스닥이 아직은 막 대폭락을 하고 막 그럴 때까지는 일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깜짝 악재가 나온다면 그런 폭락을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급락도 폭락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일단 아직까지 없다라고 일단 그런 악재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고 그런 악재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당분간은 어쨌든 이게 지난 이 강력했던 이 상승 추세의 힘으로 인해서 당장은 아직까지 막 와르르 쾅쾅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와르르 쾅쾅을 할 거면은 풋옵션 같은 게 벌써 강해야 되는데 풋옵션이 어쨌든 아직까지 그 21선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21선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찔끔찔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막 한국 증시가 막 그렇게 대폭락으로 가고 추세적으로 막 불안하고 그런 때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락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거 좋지 않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61선 초록색 선 이런 61선 같은 것도 이제 막 터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쨌든 아직까지 힘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힘은 남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겨우 빠지지 않게만 좀 지지하는 뭐 그런 거고 일단은 어쨌든 이번에 이런 모습들 확인하는 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436.6에 이제 도전도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머리 위에 부담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부담들이 잠재적으로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악재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닌데 서서히 그런 부담이 누적이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는데, 그죠? 어떤 추세선이 나오죠. 또 이쪽에 저항이 된 거예요. 저항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저항에 터치도 못하고 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얘도 같은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1307을 붕괴를 시켜야, 그래야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1307을 붕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와르르 쾅쾅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미래를 좀 이제 비관적으로 봐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자꾸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61선, 코스닥은 61선을 지난번 한번 터치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있고, 재차 오늘 61선으로 왔습니다. 이거 61선 지지할 의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안 좋다. 그러나 당장 뭐 와르르 쾅쾅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그 환율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달러 약세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것 같다.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가는 듯 하다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은 좀 예외.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좀 주식시장의 약세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워낙 약세로 좀 나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좀 경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화만 약세,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는 약하지만 원화는 더 약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좀 안 좋다, 이래저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안 좋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죠? 다 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죠, 7만 1천 얼마를 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세 번 못 넘으니까 중요한 지지선 깨고 있죠, 그죠? 네,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 삼성전자 어쨌든 얘도 그 지금 좋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고점과 고점이 장기적으로 몇 년간, 그죠? 몇 년간을 연구를 했는, 몇 년간을 봤는데 여기 96,000 얼마에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고, 몇 년간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고, 이번에 고점이 또 여기서 낮아지고 있다. 이거 그저 굉장히 좋지는 않은 그런 신호이긴 하죠. 물론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딘가를 지키고 있죠, 그죠? 지키니까 하락은 제한이겠지만은 여기서 일단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증시가 이게 조금 안 좋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안 좋죠, 그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한동안 움직임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 막 뭐 그래도 빠지더라도 중간중간에 막 반등을 막 주면서 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힘이 좀 약해지고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죠? 분명히 매수의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매수의 힘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매도의 힘이 지금 더 강한 그런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한국 증시는 그 참 좀 전에 참 이런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제는 뭐 시장을 보면서 반등시 매도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그건 아직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 위쪽이 제한되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위쪽이 제한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지금 매도세가 사실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라서 반등시 매도로 하기도 뭐하고, 한국 증시는 그냥 답답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힘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예전에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다 올라가는 뭐 그런 아주 강한 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되게 좀 애매해진 겁니다. 되게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 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금씩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수익 내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지난번에 상승의 힘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당분간 뭐 그냥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9월 달은 뭐 미국 증시가 계절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니까 한국도, 미국이 분위기 안 좋은데 한국만 분위기 좋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달러 약세로 인한 뭐 어떤 원자재들의 랠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차라리 뭐 금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같은 거를 뭐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아직까지 한국 증시의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막 죽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지수의 흐름과 똑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지,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뭐 시장이 좀 힘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다른 나라들 흐름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들 보시면 여전히 아직 강한 모습, 그죠? 그러니까 아직 뭐 글로벌 뭐 증시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쪽이 이제 단기 고점인데, 단기 고점까지 왔는데 쌍고점이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계속 넘어갈지. 근데 일단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 내일 보자고요. 하여튼 중국 증시 요즘에 눈에 띄게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일본 증시는 힘이 좀 빠지고 있네요. 일본 증시는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깼습니다. 여기가 지난번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깼죠. 깼으니까 이제는 아래쪽으로 간다. 좀 안 좋게, 좀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증시는 뭐 여전히 아래쪽으로 갈 생각도 없고, 약간 한국 증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어서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 갈 생각도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이래저래 좀 이어질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